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건강한 남자입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근육질인 저를 남들이 보면 매우 건강한 남자로 생각할 텐데요. 저에겐 그간 담아두었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어이없고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학창시절을 비쩍 마른 몸으로 존재감도 없이 공부만 한 저는 대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헬스를 하면서 식단 조절도 하고 체중도 중량하면서 몸을 키웠죠. 운동도 중독이 된다고 점점 하면 할수록 바로바로 몸에 그 결과가 나타났기에 성취감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운동은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 취업한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밤에 출근을 하게 되면서 오전에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필라테스에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죠. 필라테스 센터에서 처음 만난 그녀는 필라테스 강사였고 저는 그녀의 오전 클래스에서 유일한 남자 회원이었죠. 별 생각 없이 참여한 첫 수업에 자신감 있고 당당한 그녀의 모습에 첫눈에 그녀에게 반해버렸죠.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저의 이상형은 건강한 운동하는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움을 이겨내고 건강한 몸을 만든 사람들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밤늦게 퇴근한 다음 날도 전날 회식을 해서 피곤한 날도 늦지 않게 꼬박꼬박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저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한 것도 있었지만 그녀를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녀가 좋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오전반에 아줌마들 사이에서 주눅 들지 않고 열심히 하는 저의 성실한 모습에 그녀도 호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선생님과 제자로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만나자고 하기에는 좀 힘들었어요. 어떻게 따로 만나서 친해질까 고민하다가 저는 그녀에게 마라톤에 함께 참가하자고 권유했습니다. 과거에는 마라톤이 그저 달리기를 좋아하는 중장년층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풀코스보다는 큰 부담이 없는 한두 시간 이내로 들어올 수 있는 10km 마라톤이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 의해서 자주 열리면서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운동을 좋아하는 그녀는 저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고 대회 한 달 전부터 저녁에 만나서 같이 연습을 한다는 핑계로 마라톤을 하면서 그녀와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운동 친구 같은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 관계에 만족하지 않고 그녀에게 이성적으로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녀와 사귀게 되었죠. 저와 그녀 둘 다 운동을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주말이면 함께 한강변 러닝도 하고 자전거를 함께 타기도 하고 그녀를 위해 미리 찾아놓은 유명한 커피숍들을 돌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산 광안대교를 달리는 마라톤 대회를 함께 완주한 그날 저는 결승선에 미리 프랭카드를 세워두고 그녀와 함께 통과한 후 주머니에서 꺼낸 반지로 그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정말 감동받은 표정으로 저의 프로포즈를 수락해 주었죠. 그때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 모두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의 연애도 결혼도 한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저희가 부부가 될 줄은 처음 그녀의 수업을 들었을 때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아무래도 신혼을 즐기기에는 한국 시간에 맞는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녀 역시 필라테스 수업을 제가 일하는 시간에만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저녁 6시 이후의 수업들은 모두 뺐죠. 그때는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일찍 퇴근해서 그녀와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주변에 결혼 생각 없다는 친구들에게 저는 결혼 전도사가 된 것처럼 꼭 결혼하라고 권유할 정도였으니까요. 함께 운동을 하면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고도 연애하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신혼을 2년 정도 알콩달콩 보내고 나서 저희는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딱히 결혼 후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거든요. 3년차가 되고부터는 부모님들이 의뢰 그렇듯 양가 어머님들의 닥달에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아이를 갖기로 했는데 생각처럼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년을 열심히 노력했는데 좀처럼 우리 부부에게 아이는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4년 차였을 때 저희 부부는 검사를 받아보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의사 선생님이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김준수 환자님, 아무래도 무정자증이신 것 같네요. 정액에 정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아이를 원하시는 부부에게 이런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아이를 갖기가 어렵겠네요. 선생님은 저에게 전체 남성 중 1%밖에 존재하지 않는 무정자증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충격이 생생합니다.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한 저에게 어찌 보면 남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는 정자가 없다니요. 순간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느껴졌고 남자로서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남들보다 월등하게 건강하다고 자만했던 저는 의사의 그 말은 단순히 아이를 갖기 힘들다는 뜻을 넘어서 넌 인생의 패배자다라고 말하는 듯 들렸습니다. 무정자증에도 종류가 2가지가 나누는데 우선 조금 더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도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선생님께서는 놀란 저희 부부에게 정밀검진을 해보자고 하셨어요. 정밀검진 결과 다행히도 저는 완전한 불임은 아니었습니다. 무정자증에는 고안에 문제가 있어서 정자 형성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비폐쇄성 무정자증과 정자가 생성은 되지만 정자의 배출 통로가 막힌 폐쇄성 무정자증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저는 후자에 속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 경우는 막힌 부분을 뚫어주거나 따로 정자를 추출해서 임신 시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다행이야. 내가 무정자증이긴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은 있는 거잖아. 조용히 해. 누가 듣겠어. 당신이 무정자증이라는 거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닐 셈이야? 하지만 작은 희망의 줄이라도 잡고 싶었던 저와는 달리 아내는 별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창피하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화를 냈어요. 아내는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보다 자기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 자체를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폐쇄성 무정자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전날부터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 상태로 병원에 갔습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아내가 수업을 빼고 함께 갔는데 아내의 표정은 아침부터 똥 씹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로도 저는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내와의 관계는 더 멀어져만 갔고 행복할 줄만 알았던 부부 관계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남들처럼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저 드라마 속에서나 등장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되다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 하루하루가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무정자증을 진단받은 뒤로 아내가 조금 변한 것 같다고 느끼고 있던 저는 괜히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고 말도 해보고 예전에 사귈 때 데이트했던 추억의 장소를 가자고도 했었죠. 하지만 아내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생각을 고쳐먹고 아내에게 이렇게 된 거 입양을 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제가 꺼낼 이야기가 아니라 아내가 먼저 꺼내야 할 이야기였는지 아내는 수긍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아내와의 차가운 기운이 지속되던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아내와 오붓한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했는데 아내가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더 이상 당신이 남자 같지 않게 느껴져. 뭐?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키 크고 몸만 좋으면 뭐해? 남자 고시를 못하는데. 정자 나오는 통로 뚫어주는 수술도 실패했잖아. 애들 제대로 못 가지는데 내가 무슨 남자라고 그러는 거야? 병원에서 제가 무정자증이라고 했을 때보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더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자기 캐리어를 높이며 승승장구했던 아내에겐 자신의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내의 말에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한 소리를 하고 싶었지만 저까지 이성을 잃으면 큰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날 저는 꾹 참았습니다. 수술이 실패한 이후 의사 선생님은 저희 부부에게 시험관 시술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 고안에서 정자가 생성되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채취해서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가 힘들긴 하겠지만 주위 사람들이나 부모님들에게도 비밀로 하기로 하고 시험관 시술을 위한 병원에 다니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1년 만에 아내는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마치 이 세상 전부를 얻은 것만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